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며 100세까지 장수하는 수업 비결 삶의 지혜를 나누는 장수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장수비에서는 우리 당뇨 가족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매일 식탁 앞에서 한숨 짓게 만드는 바로 그 주제, 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밥은 오늘부터 딱 반 공기만 드세요. 아시겠죠? 병원을 다녀오신 날, 혹은 당뇨 진단을 받으신 날, 의사 선생님께 이런 말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아이고, 이제 나는 무슨 낙으로 사나 하는 서러운 마음이 덜컥 드셨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밥이 어떤 의미입니까? 평생을 밥심으로 버텨왔습니다. 아침에 뜨끈한 밥 한 술 크게 떠넘겨야 속이 든든하고, 점심에도 밥을 먹어야 저녁까지 일할 힘이 났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에 맛있는 김치 하나 척 얹어 먹는 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는데, 그 밥을 하루아침에 반으로 뚝 잘라내라니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장수만세에도 많은 분이 이런 하소연을 하십니다. 어떤 어르신은 선생님, 밥을 반만 먹었더니 도저히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이불만 덮고 누워 있어요. 이러다 밥 못 먹어서 먼저 쓰러지겠어요.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억지로 밥을 줄였더니 저녁 9시만 되면 그렇게 입이 궁금하고 허기가 져요. 나도 모르게 식탁에 있던 빵이나 과자에 손이 가서 결국 밥 먹은 것보다 더 먹게 돼요. 라고 고백하십니다. 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밥을 줄이는 대신 밥보다 낫겠지 싶어서 고구마나 감자, 혹은 달달한 과일을 배부르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밥 줄이기. 정말 이렇게 힘든 걸까요? 그리고 밥만 줄이면 정말 우리 혈당은 안전해지는 걸까요? 오늘 장수만세에서는 이 밥반 공기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밥을 굶으며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든든하고 맛있게 먹으면서 혈당을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식단 비결을 아주 자세하게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그토록 밥을 줄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밥이 우리 몸에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쌀, 밀가루, 빵, 국수, 떡 같은 것들을 우리는 탄수화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아주 빠른 속도로 포도당, 즉 당으로 변합니다. 물론 이 당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고 뇌를 활동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니까요. 자동차가 휘발유로 가듯이 우리 몸은 이 포도당으로 움직입니다. 문제는 양과 속도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이 하얀 흰쌀밥은요,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부릅니다. 껍질을 다 깎아내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소화가 너무 잘 되는 게 문제죠. 이 흰쌀밥을 아주 빠른 설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흰쌀밥 한 공기를 먹으면 이 밥이 순식간에 설탕물로 변해서 우리 피 속으로 콸콸콸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치솟는다라고 말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 몸에 홍수가 난 겁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에는 인슐린이라는 아주 훌륭한 일꾼이 있습니다. 이 일꾼이 재빨리 나타나서 피 속에 넘쳐나는 설탕 포도당을 붙잡아서 우리 몸 곳곳에 세포 창고로 자, 에너지 쓰세요 하고 넣어줍니다. 그래서 피가 다시 깨끗해지죠. 하지만 우리 당뇨 가족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인슐린 일꾼이 너무 지쳐 있거나 그 수가 부족하거나 인슐린 분비 부족, 혹은 세포 창고의 문이 고장나서 설탕을 받지 못하는 상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러니
콸콸콸 쏟아져 들어온 설탕이 피 속에 그대로 남아 떠다니게 됩니다. 우리 피는 점점 깨끗한 물이 아니라 끈적끈적한 설탕물처럼 변해갑니다. 이게 바로 고혈당 상태입니다. 이 끈적한 피가 우리 몸에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눈이 멀게 되고 당뇨막막병증,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망가뜨리면 평생 투석을 해야 하며 신부전, 발끝으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발을 잘라내야 하는 당뇨발, 무서운 합병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의사 선생님들이 밥 줄이세요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무서운 혈당 스파이크와 합병증을 막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혈당을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이 올리는 주범이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밥은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식습관이고 밥 한 끼 잘 먹었다는 포만감이자 만족감의 중심입니다. 이걸 무작정 반으로 뚝 잘라내라고 하니 우리 뇌와 몸이 배고프다, 기운 없다, 고 반발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밥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감은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는 오히려 혈당을 더 올리기도 합니다. 또 밥을 적게 먹으니 허기가 져서 나도 모르게 빵이나 과자 혹은 이건 괜찮겠지 싶은 과일에 손을 대게 됩니다. 이건 흰쌀밥보다 혈당을 더 빠르고 높게 올릴 수 있어요. 결국 무작정 밥만 줄이기는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밥을 마음껏 먹을 수는 없는데 굶으면서 살 수도 없고요. 여기서 오늘 장수만세가 드리는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여러분, 혈당 관리는 밥의 양만 줄이는 고통스러운 싸움이 아닙니다. 밥의 종류를 바꾸고 밥 먹는 순서를 바꾸는 현명한 싸움입니다. 제가 오늘 딱 두 가지를 제안해 드릴게요. 이것만 지키셔도 밥을 예전처럼 한 공기 가득 드시지 않더라도 훨씬 든든하고 혈당도 아주 착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입니다. 밥 공기를 비워라 가 아니라 밥 공기 안의 내용을 바꿔라 입니다. 바로 흰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바꾸는 겁니다. 에이, 선생님, 그건 나도 아는 뻔한 얘기잖아요.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왜 그런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아까 흰쌀밥이 빠른 설탕이라고 했죠. 반대로 현미, 보리, 콩, 퀴노아 같은 이 잡곡들은 느린 설탕입니다. 이 잡곡들에는 식이섬유라는 아주 고마운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 속에서 끈적끈적한 그물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먹은 밥 탄수화물이 설탕으로 변해서 피 속으로 들어가는 걸 이 그물망이 꽉 붙잡아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게 막아주는 거죠.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확 오르는 게 아니라 완만한 언덕을 오르듯이 스르륵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우리 몸에 지쳐있던 인슐린 일꾼들이 놀라지 않고 여유롭게 나와서 설탕 왔네? 자, 창고로 들어가자 하고 차분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잡곡은 흰쌀밥보다 훨씬 꼭꼭 씹어야 하죠. 오래 씹다 보면 내가 나 지금 밥 먹고 있구나. 배부르다는 신호를 더 빨리 보냅니다. 그래서 밥 한 공기를 다 먹기도 전에 포만감을 느끼게 되죠. 특히 잡곡 중에서도 보리를 주목해 주세요. 보리쌀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물을 만나면 젤리처럼 변해서 당 흡수를 늦추는 것은 물론이고 피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까지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또 콩을 섞어보세요. 밥을 지을 때 콩을 넣으면 밥에서 부족했던 단백질까지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가게 해서 밥을 적게 먹어도 든든하게 해주죠.
물론 평생 흰쌀밥만 드시던 분이 갑자기 100% 현미밥이나 거친 잡곡밥을 드시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팁을 드립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100% 잡곡밥을 드시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 지금 드시는 흰쌀의 현미를 딱 10%만, 딱 한 줌만 섞어서 밥을 지어보세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드셔보시고 먹을 만하네 싶으시면 그 다음 주에는 20%로 늘려보세요. 그 다음엔 보리도 조금 섞어보고요. 이렇게 내 몸과 장이 적응할 시간을 한두 달 정도 주면서 천천히 잡곡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려가시는 겁니다. 밥을 짓기 전에 4-5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주시거나 봐라, 현미처럼 좀 더 부드러운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밥의 종류만 바꿔도 억지로 밥을 반 공기만 먹으며 배고파하는 것보다 훨씬 든든하고 혈당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결입니다. 이게 어쩌면 밥 종류를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하기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바로 식사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식사하나요? 밥 한 숟가락 뜨고 반찬 한 젓가락 먹고 국물 한 번 떠먹고 그렇죠. 오늘부터 딱 이 순서를 의식적으로 바꿔보세요. 채소, 식이섬유, 단백질, 반찬, 밥, 탄수화물. 이 순서만 기억하세요. 채, 단, 밥입니다. 식탁에 앉으시면 밥그릇이 아니라 나물 반찬이나 채소 샐러드에 먼저 손을 대는 겁니다. 1단계 채소를 먼저 드세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버섯볶음, 오이무침, 상추, 깨씹, 양배추쌈 뭐든 좋습니다. 이 채소들을 밥 먹기 전에 먼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잡곡밥에서 말씀드린 식이섬유, 그물망 기억하시죠? 채소를 먼저 먹으면 우리 위장에 이 훌륭한 방어막이자 그물망을 미리 쫙 깔아두는 효과가 생깁니다. 2단계, 그 후에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 채소를 어느 정도 드셨다면 이제 고기, 생선,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시는 겁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포만감을 줍니다. 이제 배가 좀 부르다는 신호를 뇌에 확실하게 보내주죠. 또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도 길어서 역시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도와줍니다. 기름기, 적은 살코기 등 푸른 생선구이, 짭조름한 두부조림, 부드러운 달걀찜 다 좋습니다. 이 든든한 단백질 반찬을 채소와 함께 충분히 드세요. 3단계 이제 마지막으로 밥을 드세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밥그릇으로 젓가락을 가져가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선 밥을 먹기 시작할 때 이미 배가 꽤 부릅니다. 채소와 단백질로 위를 꽤 채웠으니까요. 그래서 밥 한 공기를 다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밥 반 공기나 3분의 2 공기만 먹어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되는 거죠.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배가 불러서 자연스럽게 밥이 줄어드는 겁니다. 설령 밥을 좀 드셨다고 해도 걱정 마세요. 이미 우리 위장에는 1단계에서 깔아둔 채소, 그물망과 2단계에서 먹은 단백질 방어막이 튼튼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 밥 탄수화물이 설탕으로 변해 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방어막들이 천천히 가 하고 속도를 확 늦춰줍니다. 혈당이 확 치솟는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거죠. 이게 바로 거꾸로 식사법 혹은 밥 식사법입니다. 오늘 장수비에서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당뇨 식단에서
밥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흰쌀밥이 빠른 설탕이 되어 혈당을 급격히 콸콸콸 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밥심으로 살아온 우리가 무작정 밥을 반으로 줄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실패하기 쉬우며 오히려 다른 군것질로 이어져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을 줄이는 고통스러운 방법 대신 방법을 바꾸는 현명한 길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흰쌀밥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잡곡밥으로 천천히 바꿔나간다. 빠른 설탕, 느린 설탕. 둘째, 식사 순서를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반찬, 그리고 마지막에 밥 순서로 바꾼다. 채, 단, 밥. 이 두 가지만 꾸준히 지키셔도 억지로 굶주리며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채소와 좋은 단백질 반찬을 더 배부르게 챙겨 먹게 됩니다. 당뇨 걸리면 먹을 게 없다는 서러움이 아니라, 아, 이렇게 든든하게 먹어도 혈당이 착하네 하는 기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밥은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고요. 이것이 바로 병원에서 말하는 밥 반 공기의 진짜 의미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밥 반 공기 드세요라고 하신 말씀은 밥만 반으로 줄이고 다른 반찬은 예전 그대로 드세요라는 뜻이 절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속뜻은 바로 지금까지 밥 탄수화물 중심으로 식사하셨다면 이제 그 밥의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그 비어버린 절반을 좋은 채소와 든든한 단백질로 가득 채우세요라는 아주 현명한 식단 재구성의 제안이었던 겁니다. 장수비, 가족 여러분, 건강관리는 하루 만에 끝내는 숙제가 아니라 평생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밥그릇에 손이 가기 전에 딱 3초만 멈추고 식탁 위에 있는 시금치 나물이나 오이 무침 혹은 상추 한 장에 먼저 젓가락을 가져가 보세요. 채소 먼저. 그리고 입안에서 20번, 30번 꼭꼭 씹어보세요. 그 채소의 향과 맛을 음미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식사 전체를 바꾸고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는 놀라운 첫걸음이 될 겁니다. 더 이상 밥반 공기라는 말에 주눅 들지 마세요. 우리는 굶으려고 식단 관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더 건강하고, 더 맛있게,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식사하기 위해 현명하게 먹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꾸준하고 현명한 실천을 저희 장수비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나만의 혈당 잡는 잡곡밥 비결이나 맛있는 당뇨 반찬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다른 가족분들과 함께 지혜를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기원하는 장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